영광 그 자체였던 인텔의 0910 트래블 시즌, 그 이후 인텔은 빠르게 암흑기를 겪으면서 그야말로 개고생을 했는데요. 그런 인텔의 지난 시즌 부임에서 팀을 안정시켜놨던 콘테, 그 콘테 감독 밑에서 인텔은 무려 11년 만에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탄탄한 전력도 갖췄기 때문에 당분간 리그에서 우승을 계속 노려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야, 근데 왜 나는 뭔가 와닿지를 않냐? 인테르가 우승팀이고 또 강팀이라는 게 도저히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우승을 하고 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인테르 돈 없다, 인테르 재정 심각하다, 인테르 선수들 다 판단다, 뭐 이딴 뉴스만 쳐나오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웬만해서 그런 기사 안 믿었습니다. 워낙에 구라로 기사 쓰고 인테르 흔드는 기사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상황이 점점 묘해지는 게 우선은 콘테가 우승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가더니 급기야는 하키미가 온 지 1년 만에 팔려나가기 일보 직전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우승팀 인테르가 돈에 쪼들리는 이유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꼽자면 뭐 당연하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적인 적자가 갑자기 급증한 데 있겠습니다. 특히 인테르뿐만 아니라 각 구단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됐던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한 시즌 동안 관중을 받지 못했던 것일 텐데요. 아직 인테르의 이번 시즌 재정 보고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손해를 봤는지는 이야기하기 어렵겠으나 한 가지 중요하게 참고를 해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테르 매출액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인텔의 매출액이 코로나19가 터졌던 2020년에 확 꺾이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그래도 몇 달간은 관중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관중이 아예 없었던 2021년에는 2020년보다 훨씬 더 매출액이 큰 폭으로 내려앉았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코로나19 타격은 인텔만 받았냐 이 말이죠. 다른 팀들도 다 관중 못 받았고 다 매출액이 크게 줄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막말로 인텔만 힘들었냐 이거죠. 이 새끼가 그게 뭔 자랑이라고. 야, 너만 족뱅이 치냐? 우선 지난 시즌 유럽 주요 클럽들의 적자폭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시면 밀란이나 로마가 인테르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2020년 밀란의 매출액을 보시면 1억 4,800만 유로 정도로 앞서 보셨던 인테르의 2020년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밀란은 인테르의 절반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부채는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은 선수 방출로 인한 이적료 수입이 한 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골키퍼 매냥을 1,500만 유로를 들여 영입했습니다. 유벤투스 역시 사정이 나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경제 전문 보도 매체인 칼치오 앤 피난자에 따르면 이번 시즌 유벤투스의 적자는 지난 시즌보다 1억 유로 가까이 증가한 1억 8,400만 유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재정적으로 쪼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상황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 유로 2020의 최고 스타 중 한 명으로 떠오른 사스올로의 로카텔리를 3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영입한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재정적인 타격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합리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다 같이 코로나로 개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인테르만 이지랄이 나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인테르는 우승 상금에 리그 배당금도 최대로 땡겼던 클럽입니다. 왜 남들은 잘만 하고 있는 전력 보강은커녕 인텔은 하키미를 급처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인텔의 모기업 수닝그룹과 관련된 일입니다. 사실 수닝그룹의 회장이자 현재 인테르의 구단주 장진둥은 인테르에게는 귀인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구단 인수 후 꾸준하고도 막대한 투자를 통해 인테르가 올라설 수 있는 힘을 줬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표는 수닝이 인테르를 인수한 뒤에 3년 동안 투자액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수닝은 인테르를 인수하고 3년 만에 무려 6억 유로 가까이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천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거기다 인테르는 매출은 낮고 고정 지출과 부채 규모가 큰 클럽이기 때문에 자생력이 낮고 가만히 숨만 쉬어도 적자가 나는 클럽인데요. 괜히 FFP에 시달렸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닝이 인테르에 큰 공헌을 한 부분은 바로 스폰서 쪽입니다. 중국의 많은 기업들과 수닝의 자회사들이 인테르의 스폰서로 들어오면서 인테르는 전체 매출의 25%가량을 스폰서로만 채우는 기형적인 구조로 성장해왔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역시나 인테르와 수닝의 발목을 잡은 것은 마찬가지로 코로나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수닝의 기업 실적이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면서 우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쐐기탈을 날려버린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의 주석 시진핑입니다.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빠지는데요. 시진핑이 축구에 관심을 가지면서 축구 굴기라는 것을 일으켜 축구에 많은 투자를 했던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덕분에 인테르도 수닝의 안정적인 지원을 계속 얻어왔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시진핑이 축구에 관심을 거두게 되면서 중국에서 건너오던 인텔의 자금줄도 끊기게 됩니다. 시진핑이 자본 해외 유출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니이 돈을 지원해주고 싶어도 시진핑이 가로막아서 돈을 더 이상 예전처럼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Taiwan number one. 더 큰 문제는 수닝그룹 자체에서 빠르게 중국의 국영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수닝그룹 지분의 절반 가까이가 벌써 중국의 국영펀드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장진동 회장이 맘대로 인텔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이 된 거죠. 공산당은 거짓말쟁이에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어쨌든 이제 수닝이 지원을 해주지 못하게 된 인텔을 결국 오크트리라는 미국의 대형 펀드에서 인텔의 마이너 지분을 담보로 2억 7,500만 유로 정도의 금액을 대출받게 되는데요. 오크트리의 대출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인텔의 인건비 규모를 줄이고 8천만 유로 정도의 흑자를 만들어서 대출 신용도를 올려달라는 것이었죠. 아, 존나 미국 놈들답다. 오, 씨. 아메리칸 스타일.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하키미를 팔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크트리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흑자를 만들기 위한 고육책인 거죠. 이 지경까지 오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인텔가 슈퍼리그에 목을 맸던 이유 말이죠. 이 정도로 지금 재정적 상황이 안 좋았던 겁니다. 슈퍼리그 나가면 당장 돈을 받으니까 그걸로 메꾸려고 했었던 거죠. 인텔의 입장에서는 운도 지지리도 없었는데요. 애초에 지난 겨울에 BC 파트너스라고 하는 펀드에게 인텔을 매각하려는 협상을 벌였던 수닝이 갑자기 판을 깨고 엎었는데요. 그 시기가 바로 슈퍼리그가 논의되던 시기였던 겁니다. 왜? 당장 돈 땡길 수 있으니까요. 얼마 전 인텔의 회장 스티븐 장이 리그 우승팀인 인텔을 두고 앞으로 꾸준하게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게 목표라고 말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어쩔 수 없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지금 인텔은 우승을 더 노리기 위한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저 챔피언스 리그라도 꾸준하게 나가면서 수익을 조금씩이라도 늘려야 됩니다. 안 그래도 암울한 상황인데 장진동 회장의 수닝 지분이 최근 중국 정부로부터 자산 동경 명령을 받은 것이 알려져서 수닝의 주가는 반토막이 날아가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Taiwan number one. 이제 그 다음부터 할 이야기는 조금은 앞의 얘기에 비해서 부차적인 이유가 될 텐데요. 뭐 세 번째 이유는 챔피언스 리그 광탈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솔직히 진짜 예상도 못했습니다. 챔스 16강 못 가는 거야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데 조별리그 꼴등으로 유로파도 못 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6경기 1승 3무 2패로 아예 유럽 대회에서 나가리가 된 인텔이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인텔가 챔스 조별리그 4위를 기록하고 광탈하게 되면서 대충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손실을 입었는지를 대충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하기에 앞서서 챔피언스리그 수익 분배 원리를 따져보도록 합시다. 우선 챔피언스리그 수익 분배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적에 따른 보너스와 흔히 TV 중계권료라고 번역되는 마켓풀인데요. 성적에 따른 보너스는 기본적으로 조별리그에 진출하게 되면 모든 팀이 1,500만 유로를 얻게 되고요. 조별리그에서 1승을 거둘 때마다 280만 유로, 무승부 시 90만 유로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6강에 진출할 때 950만 유로, 8강에 진출하면 1,050만 유로 등등을 받게 되죠. 이제 마켓풀의 개념을 좀 알아야 할 텐데요. 총 6억 유로의 중계권료가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을 배출한 각 나라의 시장 크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세리아 같은 경우는 보통 총 중계권료에서 약 20%의 파이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라별로 나누어진 총 액수를 각 클럽이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세리아의 경우를 계산을 해보자고요. 6억 유로의 20%인 1억 2천만 유로를 세리아 전체 클럽들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 금액을 일단 절반으로 뚝 뗍니다. 그러면 6천만 유로씩이 나오겠죠? 이 첫 번째 6천만 유로는 지난 시즌 순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분배가 됩니다. 1위 팀은 40%, 2위 팀은 30%, 3위 팀은 20%, 4위 팀은 10%죠. 그리고 나머지 6천만 유로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 4개 팀이 얼마나 더 많은 경기를 치렀냐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머지 3팀이 전부 다 16강 닭을 하고 한 팀만 8강에 올라갔다면 다른 팀보다 2경기를 더 치른 셈이니까 더 많은 마켓풀을 가져가게 되겠죠. 이런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지난 시즌 리그 2위로 챔스에 진출한 세리아 클럽 A팀이 조별리그에서 4승 2무를 거두고 16강에 진출했고 이후 다른 모든 팀들은 16강까지 올라갔지만 떨어지고 이 팀만 8강에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팀이 가지게 되는 챔피언스리그 총 수익은 얼마가 될까요? 자, 우선 성적 보너스 계산합니다. 조별리그 진출로 1,500만 유로, 그리고 4승을 거뒀기 때문에 280만 유로 곱하기 4 해서 1,120만 유로, 그리고 2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90만 유로 곱하기 2 해서 180만 유로입니다. 그리고 16강 진출 보너스 950만 유로, 8강 진출 보너스 1,050만 유로네요. 그러니까 성적 보너스는 총 4,800만 유로가 되겠군요. 이번엔 마켓풀 계산해봅니다.
처음 6천만 유로에서 리그 2위를 거뒀기 때문에 30%를 가져가죠. 그러니까 1,800만 유로. 그리고 나머지 6천만 유로의 계산이 필요한데 4개 팀 모두 치렀던 조별리그가 24경기, 4개 팀 모두 치렀던 16강이 8경기, 그리고 A팀 혼자서 치렀던 8강 경기가 2경기, 세리아 클럽은 모두 34경기를 치렀는데요. 그 중에 A팀이 치른 경기는 10경기이기 때문에 전체 경기 수의 약 30%를 혼자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마켓풀 6천만 유로 가운데서도 A팀이 챙길 수 있는 몫이 30%가 되는 겁니다. 결국 마켓풀로 1,800만 유로를 또 가져가는군요. 즉 A팀의 마켓풀 수익은 3,600만 유로가 되는 겁니다. 결국 A팀의 총 챔피언스 리그 수익은 4,800만 유로 더하기 3,600만 유로, 총 8,400만 유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테르가 조별리그 4위로 광탈당하면서 잃게 된 수익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16강에 못 들어가면서 16강 질주 보너스 950만 유로 날렸죠. 그리고 나머지 3개 팀들도 전부 16강에 떨어졌기 때문에 인테르가 16강에 진출만 했다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마켓풀도 300만 유로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거기다 조별리그에서 거둔 무승부 3경기가 전부 인테르보다 약했던 샤흐타르와 뮌헨글라트바흐에게 거둔 결과였기 때문에 그 3무승부 중에 2승만 더했다고 친다면 380만 유로 정도가 추가로 주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16강까지라도 올라만 갔다면 약 1630만 유로 정도는 더 벌었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다 만약에 혼자서 8강까지라도 올라가게 됐다면 8강 보너스 1050만 유로에 마켓풀 추가 수익도 300만 유로, 그러니까 거진 총 3천만 유로 정도는 더 땡길 수가 있었던 거죠. 챔피언스 리그의 아쉬웠던 성적이 결국 이렇게 재정적으로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인테르에 팔리지 않는 쩌리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인테르 최악의 쩌리 주앙마리오는 아직도 안 팔렸습니다. 문제는 주앙마리오를 사기로 했던 스포르팅이 강짜를 부리면서 이번에도 팔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역시 쩌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인골란도 칼리아리가 강짜를 부리면서 돈 한 푼 못 받고 내보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임대를 떠났던 라자로 역시 전혀 팔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시 되돌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임대를 갔던 다우베르트 역시 안 팔려요. 누가 사요 얘를. 조만간 다시 볼 것 같습니다. 얘네만 잘 팔아도 하킴이 안 내보내고 어떻게 버텨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답답합니다. 다음 시즌엔 팔 수 있을까요? 다음은 무슨 네 이미 다음에 이 씨발 작것들아. 지난 한 주 너무 바쁜 일정이 많아서 결국 한 주를 거르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